잠깐! 저게 뭐예요? 며느리 혜진이가 손을 뻗던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닐 가림막 사이로 석분이 날리고 있었어요. 거실 벽체 일부가 무너진 자리,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죠. 민소리의 장난감 금속 탐지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있어요. 손자가 외쳤어요. 벽 틈새에서 손바닥만 한 금속함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도식이가 쓰던 예비 금고와 똑같은 모델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갑을 낀 채로 걸쇠를 젖히는데 입술이 말랐어요. 안에서 제일 먼저 보인 건 신생아 팔찌였습니다. 하얀 플라스틱에 선명한 글씨. 최가윤, 1999년 10월. 이게 뭐지?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구형 폴더폰 하나, 봉투 2개.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가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모시자. 내가 책임진다. 그 순간 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이거 설명 좀. 지훈이가 제 얼굴을 보고 섰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비밀이 지금 제 손안에 있다는 것. 사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죠. 철거팀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저는 반려견 복돌이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비닐막이 바람에 부딪혀 푸드득거렸습니다. 석분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복돌이가 갑자기 한쪽 벽 앞에 멈춰 섰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보통 공사 현장을 무서워했거든요. 앞발로 벽을 긁었어요. 복돌아, 왜 그래? 제가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계속 같은 자리만 긁었죠. 그때였어요.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 민소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장난감 금속 탐지기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신기해요. 동전만 갖다 대도 소리 나요. 민소리가 신이 나서 벽을 따라 탐지기를 흔들었습니다. 미약한 신호음이 들렸어요. 여기 뭔가 있는데요? 복돌이가 긁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 입술이 말랐어요. 민소라, 잠깐만 있어봐. 저는 현장에 놓인 장갑을 끼고 벽을 살펴봤습니다. 석고판이 다른 부분보다 얇았어요. 손으로 두드리니 텅 빈 소리가 났죠. 할머니, 소리가 달라요. 민소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철거팀이 쓰던 작은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석고판 모서리를 두드렸죠. 작은 금이 같습니다. 한 번 더 두드리자 손바닥만 한 구멍이 뚫렸어요. 어둠 속에서 은색 금속이 번득였죠.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민소리가 제 옆으로 바싹 붙었어요. 저는 구멍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석고 가루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죠. 손바닥만 한 금속함이었어요. 은색 표면에 녹도 슬지 않은 상태, 간단한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모델을 알았거든요. 남편 도식이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때 쓰던 예비 금고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열어봐요. 아니다, 민소라. 아빠한테 먼저 연락해야 해. 제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른다더니 딱 이 순간에 온 거죠. 혜진아, 이것 좀 봐. 혜진이가 다가와 금속함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몰라. 방금 발견했어. 혜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연속으로 찍었죠. 증거 보존이 먼저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증거라니. 어머니, 아버님이 왜 이걸 벽 속에 숨기셨을까요? 혜진이 말에 제 목이 조였습니다. 일단 꺼내볼게요. 혜진이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금속함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금속함이 놓였습니다. 복도리가 다가와 킁킁거렸어요. 금속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죠. 다이얼 자물쇠네요. 번호 아세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잠깐 도식이 예비 금고 비번이 제 손이 자물쇠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돌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514.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혜진이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숨을 죽였죠. 열어볼게요. 혜진이가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서 제일 먼저 보인 건 신생아 팔찌였어요. 하얀 플라스틱에 파란색 글씨. 최가윤, 1999년 10월 15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가윤. 누구예요? 민소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팔찌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구형 폴더폰 한 대, 봉투 2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혜진이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도식이의 필체였죠. 또박또박하고 고든 글씨. 정식으로 모시자. 내가 책임진다. 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식으로 모시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혜진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남편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유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구 거예요? 민소리가 폴더폰을 가리켰습니다. 모르겠다, 민소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진이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영수증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거 정기 이체 내역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뭐? 201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거의 14년 동안이요. 혜진이 손이 떨렸어요. 14년. 매달 50만 원. 통장 관리는 남편이 했어요. 저는 생활비만 받았었죠. 수취인이 누구예요? 최영자. 혜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영자. 최가윤. 저는 팔찌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 일단 지훈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이건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혜진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금속함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복돌이가 제 발밑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아니야, 복돌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 도식이 평생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14년 동안 숨긴 비밀.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직 진실을 모르니까요. 저녁 6시. 비닐막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석분 냄새 대신 긴장감이 거실을 채웠죠. 식탁 위에는 금속함에서 꺼낸 물건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신생아 팔찌, 구형 폴더폰, 봉투 2개, 각각의 번호표를 붙여뒀습니다. 혜진이가 증거 보존 원칙을 지키자고 했거든요. 아들 지훈이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식탁을 봤죠. 이게 전부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응, 전부야.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지훈이가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식탁에 탁 내려놨죠. 최가윤. 엄마,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혜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감정에 앞서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혜진이는 변호사답게 절차를 지켰죠. 항목 1번 신생아 팔찌. 이름 최가윤. 생년월일 1999년 10월 15일. 병원명 미상. 타이핑 소리만 들렸습니다. 항목 2번 폴더폰. 제조사 확인 필요. 배터리 완전 방전 상태. 지훈이가 팔짱을 꼈어요. 엄마, 솔직히 이거 아버지 혼외 자식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함부로 추측하지 마. 추측이요? 신생아 팔찌에 14년간 송금 내역이면 뭐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 지훈이의 형 지민이죠. 지훈이가 스피커폰을 켰어요. 형, 들어봐. 엄마 집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신생아 팔찌하고 전기 이체 내역이. 14년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이건 설명이 필요해.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설명을 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지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 14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나갔는데 통장 관리는 내 아버지가 다 했어. 나는 생활비만 받았고. 그래도 지훈아, 혜진이가 남편을 제지했어요. 지금 어머니를 몰아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사실 확인이에요. 항목 3번 봉투 1. 겉면에 메모 있음. 아버님 필체 확인됨. 혜진이가 봉투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정식으로 모시자. 내가 책임진다. 정식으로 모시다니 뭘 모신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 도식이는 평생 글을 간결하게 썼어요. 불필요한 수식어는 절대 쓰지 않았죠.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게요. 혜진이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이체 영수증이 나왔어요.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죠. 수취인 최영자. 매월 말일 자동 이체. 금액 50만 원. 혜진이의 손가락이 영수증을 넘겼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4년간 168회 이체. 그럼 총액이? 지훈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400만 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응, 괜찮아. 계속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목 4번, 봉투 2. 확인할게요. 혜진이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모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역시 남편의 필체였죠. 가윤, 외래 예약. 11월 23일 오전. 가윤, 수술 예정. 2015년 3월. 영자 씨 연락처 변경됨. 새 번호 기록. 혜진이가 메모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혜진이가 메모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윤이 상태 악화. 수술 연기 불가. 긴급 대출 알아볼 것.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7월. 긴급 대출이라니. 지훈이가 중얼거렸죠.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여름. 남편이 갑자기 대출을 받았었어요.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있어요. 혜진이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선천성 심장병 교정 수술. 환자명. 최가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는 최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 납부자는. 혜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누군데? 지훈이가 다그쳤죠. 강도식?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동서의 한숨이 들렸어요. 이건 뭐, 완전히 아버지가 그 집안을 책임진 거잖아. 형, 아직 결론 내리지 마. 지훈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굳어 있었어요. 저는 팔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최가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봉사활동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보건소에서. 보건소요? 은퇴하고 나서 1년에 몇 번씩 보건소 무료 수리 봉사를 다녔어. 전기 배선이나 간단한 목공 일 같은 거. 혜진이의 눈이 빛났어요. 그럼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최영자 씨를. 그래, 가능성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14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병원비까지 내고. 지훈이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도와준 거치고는 너무 깊이 관여한 거예요. 어머니, 일단 정리할게요. 혜진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항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낸 사실. 첫째, 아버님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최영자 씨에게 매달 50만 원을 이체했다. 둘째, 최가윤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았다. 셋째, 아버님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했다. 혜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벽 속에 이 모든 걸 숨겼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혜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일단 최영자 씨를 찾아야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버님과 무슨 관계였는지 직접 들어야 해요. 찾을 수 있을까? 이체 내역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은행에 조회하면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 근거 없이는 안 알려줄 텐데. 그래서 내가 가야지. 변호사 명의로 조회 요청하면 돼요. 혜진이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제가 은행 가볼게요. 그 전에 폴더폰 배터리부터 구해야겠어요. 폴더폰은 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단서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응, 고마워.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지훈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빛은 달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번호표 붙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팔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최가윤.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다가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복돌아, 내가 찾아낸 거구나. 복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 도식이의 서재로 갔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각종 영수증과 명함들. 두 번째 서랍, 오래된 도면과 설계도. 세 번째 서랍, 손이 멈췄어요. 노란 파일 묶음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라벨이 붙어 있었죠. 보건소 봉사일지.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2009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봉사 장소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전기 배선 수리,
벽지 도배, 싱크대 교체. 페이지를 넘기는데 붉은 펜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 2월 18일 신림동 보건소 상담실 형광등 교체. 최영자 간병인 만남. 최영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0년 3월 2일 영자 씨 딸 가윤이 이야기 들음.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부담 어려움. 남편의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려 있었어요. 3월 15일 가윤이 병원 동행. 상태 심각. 조속한 수술 필요. 3월 30일 첫 후원금 이체 50만 원. 매월 지속 예정.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파일을 계속 넘겼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해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가윤이 외래 진료. 가윤이 입원. 가윤이 수술 성공. 남편은 그 아이의 모든 일정을 기록했어요. 파일 맨 뒤쪽에 접힌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펼쳤더니 익명 기부 영수증이었어요. 수령인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기부 내역 소아심장병 환자 지원. 기부자명 무명. 하지만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죠. 가윤이를 위해.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혜진이였어요. 응, 잠이 안 와서. 혜진이가 서재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아버지 봉사일지. 저는 파일을 건넸어요. 혜진이가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일지예요. 가윤이 관련 기록이 전부 여기 있네요. 그러게. 수술 일정까지 기록한 걸 보면 아버님이 직접 관여하신 게 맞아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영수증도 있어. 여기. 저는 기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로 남겨둘게요. 혜진아. 네, 어머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혜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황만 보면 아버님과 최영자 씨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 없어요. 최영자 씨를 만나봐야 해요.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해요. 찾을 수 있을까? 찾을 거예요. 제가 꼭. 혜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어머니, 이체 내역 보니까 최영자 씨 계좌가 신협이에요. 지점이 신림동이고요. 신림동. 봉사일지의 첫 만남도 신림동 보건소였어요. 오늘 오전에 지점 가볼게요. 연락처 확보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응, 부탁해. 혜진이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더 뒤졌어요. 네 번째 서랍.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펼쳤더니 메모들이 빼곡했죠. 대부분 건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공사 일정. 그런데 중간쯤에서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영자 씨와 상담. 가윤이 상태 악화. 긴급 수술 필요. 비용 2천만 원. 대출 알아볼 것. 집 담보 가능 여부 확인. 제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행 상담 완료. 한도 3천만 원. 금리 연 4.8%. 영자 씨에게 2천만 원 이체 완료. 수술비 지원. 2018년 7월의 기록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대출을 받았던 때 공사 자금 때문이라고 했었죠.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두툼했습니다. 꺼내서 열었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병원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주사를 맞는 모습,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는 아이.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마른 체구의 피곤한 얼굴, 아이의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최가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예뻤습니다. 큰 눈에 환한 미소.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수술 후 회복. 가윤이 퇴원. 남편의 필체였어요. 다른 사진들도 뒤집어 봤습니다. 모두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있었죠. 2015년 3월. 첫 입원. 2016년 11월. 재수술 성공. 2020년 5월. 정기검진. 상태 양호. 남편은 사진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확보했어요. 정말? 네, 지금 전화해 볼게요.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최가윤. 1시간 뒤 혜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최영자 씨 연락 다 왔어요. 뭐래? 처음엔 경계하시더니 아버님 이름 말씀드리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신림동 카페에서요. 내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증거물 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생아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최가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이름.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팔찌를 내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날 오전 10시. 공사장 앞 카페에서 최영자를 기다렸습니다. 혜진이가 제 옆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았어요. 지훈이는 창가 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 리드할게요. 혜진이가 제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응.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사진에서 봤던 최영자였습니다. 혜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최영자 씨, 여기요. 최영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테이블 앞에 서더니 저를 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최영자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혜진이가 의자를 권했어요. 최영자가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차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최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혜진이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이쪽은 고인 강도식 씨의 부인 은옥 씨고요. 네, 알아요. 최영자가 저를 다시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요? 최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인 채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죠. 혜진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최영자 씨, 강도식 씨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50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어요. 아시죠? 네. 왜 그 돈을 받았습니까? 제 딸 치료비 때문이었어요. 최영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딸 이름이 최가윤 맞습니까?
네. 가윤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혜진이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최영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대답이 나왔죠.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언제요? 2월에. 작년 2월. 남편 도식이가 세상을 떠난 게 3월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명이 뭐였습니까? 선천성 심장병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최영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이게 병원 기록이에요. 혜진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진단서, 수술 기록지, 처방전. 환자명 최가윤. 생년월일 1999년 10월 15일. 수술을 여러 번 받았네요. 네, 5번이요. 최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마지막 수술이 실패했어요. 합병증 때문입니까? 폐렴이 왔어요. 심장이 약해서 이겨내지 못했죠. 최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가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습니까? 최영자가 움찔했습니다. 지훈 씨, 진정하세요. 혜진이가 남편을 제지했어요. 최영자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강도식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보건소에서 만났어요. 최영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제가 간병인이었어요. 보건소에서 봉사일을 할 때 선생님을 뵀죠. 언제였습니까? 2010년 2월이요. 선생님이 상담실 형광등을 고치러 오셨어요. 최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때 가윤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가끔 병원에 오셨어요. 가윤이 상태를 물어보시고 그게 14년 동안 계속된 겁니까?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최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죠. 부인. 아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선생님이 저희 때문에 힘들어 하신 걸 알아요. 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불쌍해서요? 네. 그럼 우리 남편이랑 다른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까? 최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14년 동안 선생님이 자꾸 주셨어요. 거절했는데. 최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윤이 수술비가 너무 컸어요. 제가 간병인 일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래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가윤이 생각이 난다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이, 큰아들 지민이가 어릴 적 폐렴으로 입원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밤을 새웠는지 선생님 자녀분께서 어릴 때 병을 앓으셨나 봐요.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최영자가 가방에서 종이를 또 꺼냈습니다. 이거 병원비 독촉장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봤어요. 미납 금액 1200만 원. 마지막 수술비예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내주시려던.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3월 초에 전화하셨어요. 곧 돈을 보내주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진이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최영자 씨, 진정하세요. 최영자가 얼굴을 닦았어요. 지훈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냥 후원하신 거였네요. 네.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영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수첩을 펼쳤죠. 안에는 남편의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가윤아, 힘내렴. 아저씨가 응원한다. 수술 잘 될 거야. 걱정 마. 빨리 나와서 학교 가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최영자가 말했습니다. 가윤이가 선생님을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 네, 생일마다 케이크도 사주시고 명절에는 용돈도 주시고. 최영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이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작년 설날에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머님, 최영자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부인께는 말 못한다고. 왜요? 부인이 걱정하실까봐요. 돈 때문에 싸우게 될까봐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유언 같은 걸 남기셨어요. 뭐라고? 가윤이를 정식으로 모시겠다고. 이름이라도 남기겠다고. 정식으로. 금고에서 본 그 말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봉안당 얘기를 하셨어요. 가윤이 위패라도 모시고 싶다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돈이 없어서 빈소도 없었습니까? 혜진이가 물었어요. 네, 그냥 화장만 하고 유골함 받았어요. 최영자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가윤이를 아꼈나 봐요. 네, 정말이요. 그럼 남편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네. 최영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가윤이 이름을 정식으로 남깁시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 어머님, 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지훈아. 네, 엄마. 네, 아버지. 좋은 사람이었구나. 지훈이의 눈도 붉어졌어요. 네, 엄마. 저는 최영자를 봤습니다. 영자 씨, 내일 다시 만나요. 폴더폰 배터리 살려서 같이 확인해 봅시다. 네. 최영자가 일어섰어요. 깊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최영자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뒤, 혜진이가 구형 폴더폰 배터리를 구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와 혜진이, 지훈이, 그리고 최영자까지. 최영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배터리 끼워볼게요. 혜진이가 폴더폰 뒷면을 열었습니다. 낡은 배터리를 빼내고 새 배터리를 끼웠어요. 뚜껑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되나? 지훈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부팅 화면이 뜨더니 메인 화면이 나타났죠. 켜졌어요. 혜진이가 메뉴를 눌렀어요. 음성 메모 폴더가 있네요. 열어봐. 제가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2024년 2월 3일, 2024년 2월 16일, 마지막 날짜, 2월 16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들어볼게요. 혜진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 저예요. 강도식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윤이 수술 날짜 잡혔다고 들었어요. 3월 5일이죠?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이체할게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영자 씨,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가윤이가 혹시나 수술이 잘 안 되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책임지고 정식으로 모실게요. 봉안당 자리도 알아봤어요. 최영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준비해 둘게요. 메모가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 들어볼게요. 혜진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더 무거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가윤이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해요.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오늘 봉안당 상담 받았어요. 계약 초안도 받아왔고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증금은 200만 원이에요. 월 관리비는 5만 원이고요. 남편이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요. 영자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가윤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애가 놀랄까봐.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수술만 잘 되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가윤이 강하잖아요. 메모가 끝났습니다. 최영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지훈이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들으세요. 마지막 파일 남았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파일. 2월 16일. 혜진이가 재생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영자 씨,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가슴이 자꾸 아프고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윤이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병원비를 미리 보냈어야 했는데 일주일만 더 빨랐어도. 목이 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영자 씨. 제가 무능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 집 서재 서랍에 서류 넣어뒀어요. 봉안당 계약 초안이랑 이체 예약증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못하면 집사람한테 부탁해 주세요. 집사람,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집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사정 말하면 이해할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윤이를 정식으로 모셔주세요. 이름이라도 남겨주세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영자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가윤이 좋은 엄마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메모가 끝났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최영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최영자를 봤습니다. 영자 씨. 네. 최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약속,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 가윤이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안당에 위패 모시고 이름도 남기고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영자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준비하신 서류 여기 다 있어요. 봉투 안에는 남편이 말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안당 계약 초안, 이체 예약증, 장례식장 안내문, 모두 미완성 상태였어요. 제가 마저 할게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고 이체도 완료하고 추모식 날짜도 잡을게요. 영자 씨 의견도 들어야죠. 제가 말했어요. 영자 씨,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최영자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뜻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가윤이 사진 있으세요? 네. 최영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가윤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영정 만들면 되겠어요. 혜진이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봉안당은 어디로 할까요? 아버님이 상담받으신 곳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봉안당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가볼게요. 계약 진행하고 날짜 잡을게요. 혜진이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장학금. 모두가 저를 봤어요. 최가윤 장학금. 소액이라도 만들어서 심장병 앓는 아이들 돕는 거예요. 최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가윤이 이름으로요.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저는 최영자를 봤습니다. 영자 씨 생각은요? 최영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가윤이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결정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기금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하지 말고 소액으로. 매달 10만 원씩만.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네요. 혜진이가 계산했어요. 오래 가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혜진이가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폴더폰을 다시 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기계. 최영자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최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윤이 보내줘요. 제대로. 네. 최영자가 깊게 인사했어요. 문이 닫히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혜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았죠. 그래도, 하지만 남편 마음을 이제 알겠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뒤, 혜진이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봉안당 계약서, 이체 확인증, 추모식 예약 확인서. 우리는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큰아들 지민이와 동서도 함께였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혜진이가 인사했어요. 당연히 와야지. 지민이는 며칠 전 모든 사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지민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윤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영정 사진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약 완료됐어요. 혜진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봉안당 위치는 용인이에요. 아버님이 상담받으신 곳이고요. 보증금은 200만 원 이체 완료했어요. 어머니 계좌에서요. 월 관리비는 5만 원이에요. 자동 이체로 설정했어요. 추모식은 언제로 잡았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요. 작은 추모실로 예약했어요. 최영자 씨한테 연락했니? 네, 알려드렸어요. 오신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혜진이가 말했어요. 장학금 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최가윤 소액 장학기금으로 이름 짓자. 소액이요? 응. 매달 10만 원씩. 선천성 심장병 앓는 아이들한테.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병원 통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사회사업팀에 연락해봐. 알겠습니다. 혜진이가 메모했어요. 그리고 기금 명의는 아버님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명으로 해. 남편도 그렇게 했잖아. 알겠어요, 어머니.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뭐? 저희 부부 명의로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면 안 될까요? 지민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고맙구나, 애들아. 저희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이랑 상의했는데 저희도 5만 원씩 보탤게요. 그럼 매달 20만 원씩 모이겠네요. 혜진이가 계산했어요.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이가 나가더니 최영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영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영자 씨. 앉아요. 최영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큰아들 지민이랑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인사했어요. 아버지 일 들었어요. 최영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서류를 최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영자 씨, 계약 완료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추모식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봐요. 혜진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장학기금 신청서가 떠 있었어요. 최가윤 소액 장학기금이에요. 매달 20만 원씩 심장병 아이들 돕는 거예요. 최영자가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가윤이 이름으로요? 네. 최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영자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요. 혜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자 씨, 혹시 가윤이 사진 더 있으세요? 추모실에 걸고 싶어서요. 네, 있어요. 최영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보여줬어요. 가윤이가 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 병원 침대에서 책을 읽는 사진, 휠체어를 타고 공원에 나간 사진. 이 사진 좋네요. 혜진이가 한 장을 가리켰어요. 가윤이가 벚꽃 아래에서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작년 봄에 찍은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추모실에 크게 인화해서 걸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영자 씨, 제가 물었어요. 가윤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최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착했어요. 많이 아팠는데도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엄마 괜찮다고, 자기는 안 아프다고.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병원에서도 책 놓지 않았어요. 꿈이 뭐였어요? 의사요. 자기처럼 아픈 아이들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강도식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최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윤이가 수술받고 회복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병실에 오셔서 용돈을 주셨죠. 용돈을요? 네, 10,000원이었어요. 가윤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최영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 명절 때마다 오셨어요. 설날, 추석, 생일 때도요. 선생님이 가윤이한테 그러셨대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할아버지 해주겠다고. 정말요? 네,
가윤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만남이 언제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설날이요. 가윤이가 돌아가기 보름 전이었어요. 최영자가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가윤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가윤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이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가윤아, 힘내라고. 할아버지가 응원한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가윤이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영자 씨, 가윤이 장례는 어떻게 치렀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화장했어요. 빈소도 못 차렸어요. 돈이 없어서. 유골함은요? 집에 모셔뒀어요.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최영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하얀색 도자기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이게 가윤이에요. 최영자가 유골함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바라봤어요. 영자 씨, 다음 주에 가윤이 제대로 모셔요. 네, 어머님. 추모식 끝나면 봉안당에 모실 거예요. 이름도 새기고. 감사합니다. 최영자가 유골함을 어루만졌어요. 가윤아, 들었니? 이제 내 이름이 생겼어. 제대로 된 자리도 생겼어. 영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최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을 닮으셨어요. 뭐가요? 따뜻하세요. 저는 최영자를 안아줬어요. 최영자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민이와 지훈이도 다가와 최영자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혜진이가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유골함을 다시 봤어요. 최가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꼭 갈게요. 최영자가 유골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최영자가 돌아서며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천만에요. 추모식 전날 밤, 저는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옷장이었어요.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옷을 한 벌 꺼냈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지민이, 동서, 지훈이, 혜진이, 그리고 손자 민소리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누나 보러 가는 거죠? 민소리가 물었습니다. 응, 가윤 누나 배웅하러 가는 거야. 할머니, 저도 꽃 사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소리가 준비하자. 민소리가 웃었어요. 차를 타고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남짓 걸렸어요. 봉안당은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죠. 여기네요, 어머니. 혜진이가 안내문을 보고 말했어요. 계단을 올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어요.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추모실 사무실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가윤이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벚꽃 아래에서 웃는 사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였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골함을 안고 있었죠.
영자 씨, 어서 와요. 저는 최영자를 맞이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최영자가 단상 앞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내려놓았어요. 하얀 보자기를 벗기니 작은 도자기 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윤아 왔어. 이제 내 집이야. 최영자가 유골함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소리가 꽃다발을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누나, 이거 드릴게요. 하얀 백합 다발이었습니다. 민소리가 단상에 꽃을 올려놓았어요. 누나, 편히 쉬어요. 지민이와 지훈이도 차례로 헌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가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가윤아, 처음 만나네. 나는 강도식 할아버지 아내야.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너 걱정했단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약속 못 지켜서. 대신 내가 지킬게. 내 이름 제대로 남길게. 꽃을 내려놓고 절을 올렸어요.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봉안 계약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계약자 강은옥, 고인 최가윤, 생년월일 1999년 10월 15일, 사망일 2024년 2월 15일. 혜진이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봉안 기간 10년, 이후 자동 연장, 월 관리비 5만 원 자동 이체, 명패 문구 확인할게요. 혜진이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최가윤, 1999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5일. 우리와 함께 기억됩니다. 영자 씨, 동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영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혜진이가 펜을 꺼냈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강은옥, 계약 완료됐습니다. 혜진이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명패 제작 들어갑니다. 일주일 후면 완성돼요. 고마워, 혜진아.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장학금 서류도 준비됐어요. 혜진이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가윤 소액 장학기금. 서울대 어린이병원 사회사업팀과 협약 완료했어요. 벌써요? 네,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병원에서 추천해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아동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금 명의는 무명으로 했어요. 어머니 뜻대로요. 잘했어. 영자 씨. 제가 최영자를 불렀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 매년 가윤이 기일에 여기 올 거예요. 함께 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해요. 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최영자를 안아줬어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명패 설치 위치 확인하시겠어요? 네, 가죠. 우리는 봉안당 내부로 들어갔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명패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입니다. 직원이 한 칸을 가리켰어요. 3층 가운데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명패는 일주일 후에 설치됩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추모실로 돌아왔습니다. 단상 위에는 여전히 유골함이 놓여 있었어요. 최영자가 다가가 함을 안아들었습니다. 가윤아, 일주일만 기다려. 그럼 내 이름 새겨진 집에 갈 수 있어.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최영자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자 씨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소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누나 좋아했을까요? 그럼 우리 민소리가 꽂혔잖아. 저 또 올 거예요. 누나 보러. 그래, 자주 오자. 저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창으로 들어왔죠.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봉안당 계약서, 장학금 협약서, 명패 시안. 어머니, 저녁 드세요. 혜진이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응, 고마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소리가 신나게 떠들었죠. 할머니, 다음 주에 또 가요. 누나 이름 보러요. 그래, 꼭 가자. 저는 웃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1년 전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얼굴. 혜진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뭐가? 이 모든 걸 해내신 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결정하셨잖아요.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명패 설치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봉안당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최영자도 함께였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봉안당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명패 설치 완료됐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네, 가죠. 저는 최영자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3층 가운데 그 자리 앞에 섰습니다. 명패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에 검은 글씨 최가윤 1999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5일 우리와 함께 기억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영자가 명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윤아, 봤니? 내 이름이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최영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저도 옆에 앉았어요. 명패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었습니다. 가윤아, 할머니야. 자주 올게. 우리 민소리랑 같이. 민소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였죠. 누나, 이거 드릴게요. 예쁘죠? 민소리가 화분을 명패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 가랑 누나 자주 보러 올게요. 약속이에요. 지민이와 지훈이도 헌화했어요. 혜진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봐주세요. 직원이 옆 벽을 가리켰어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가윤 소액 장학기금 수혜자 명단.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첫 수혜자 이름이었습니다. 벌써 선정됐어요? 네, 병원에서 추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원 시작돼요. 저는 명단을 봤어요. 영자 씨, 봤어요? 네, 어머님.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실까요? 혜진이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있자. 저는 명패를 받습니다. 최가윤. 봉안당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최영자가 멈춰 섰어요. 어머님, 왜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자가 깊게 절했어요. 일어나요, 영자 씨. 네, 어머님. 최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집이었어요.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죠. 복도리가 더 이상 그 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있던 자리는 깔끔하게 마감됐어요. 민소리가 새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가윤 누나, 잘 있어요. 우리 자주 볼게요. 저는 민소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고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저는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2025년 3월,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